내 나이 벌써 90이 넘었네. 참 오래도 살았네. 어릴 때 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벌써 90대라니 참. 이제부터는 내 그동안 살아온 굴곡진 인생을 한번 이야기해보려 해. 나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남? 내가 함경북도에서 태어났을 때는 이미 일제에 의한 합병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던 때였지. 나야 어릴 때라서 잘 몰랐었지만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지. 나라에서 신발을 1년에 하나만 배급했으니 정말 아껴 써야 했던 시기였는데 같은 국민학교에 다니던 일본인 학생들은 무제한으로 신발을 받고 있었으니 어린 내 눈에도 그런 것을 보며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 게다가 매일 코를 질질 흘리고 다니던 6학년 둘째 오빠를 놀리던 일본 애를 둘째 오빠가 패버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놈이 오빠와는 상대가 안 되니 이제 겨우 1학년생인 나를 하교길에 기다렸다가 나에게 분풀이 하려고 했던 거야. 난 그 놈을 보자마자 냅다 집으로 뛰었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신발이 벗겨져 버린 거야. 그 아까운 신발을 근데 그 놈이 내 신발을 줍더니 집집마다 외벽에 있던 끓는 물통 속으로 넣어 버리는 거야. 정말 그때도 일본 놈이 참 미웠어. 내가 살던 곳은 함경북도에서도 맨 위쪽에 위치했는데 집 가까운 곳에 아오지 탄광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 참 추웠지. 겨울철에 학교 갈 때면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손이 시려웠어. 1시간 정도 학교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 위에 돌을 올려놓아 지나가는 사람이 데워진 돌을 들고 가라고 배려해주는 관습이 있었지. 내가 돌을 하나 집으면 다음 사람을 위해 새 돌을 또 올려주고 그런 거 보면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참 남을 배려하는 좋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느 겨울날이었어. 학교 교실에서 모두가 추우니 난로 주변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남자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나를 난로 쪽으로 밀어버린 거야. 어떨결에 난 양손을 난로에 갖다 댔고 너무 뜨거워서 손을 뗐는데 이미 손바닥은 화상을 입어 하얗게 된 거야. 선생님도 뭔가 치료할 게 없으니 공부하고 있는 6학년 둘째 오빠를 불러 집으로 데려가라고 한 거야. 공부를 잘했던 오빠는 동생 걱정보다 공부 시간에 빠져야 한다는 게 더 싫었는데 입이 대빨만큼 나와서는 환자인 나를 뒤에 두고 앞서 걸어가며 빨리 따라오라고 재촉을 하는 거야. 손이 아파 죽겠는 1학년짜리 어린 여학생이 6학년 오빠 발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지. 답답해진 오빠가 그제서야 나를 업고는 집까지 데려다 줬어. 그래도 나중에 커서는 그 오빠가 나를 제일 잘 챙겨줬지. 집에 오니 엄마가 손에 된장을 발라주셨던 것으로 기억해. 그때는 그게 민간요법이었나 봐. 지금은 된장 바르면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아마. 내가 국민학교 2학년에 올라가자 둘째 오빠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갔어. 큰 오빠는 이미 서울 유학 중이었고 그래서 방학 때면 두 오빠가 집으로 와서 놀다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엄마랑 같이 친척 집에 자주 놀러 가곤 했지. 우리 집은 도회지에 있었고 친척들은 변두리에 있었는데 엄마 형제들이 많아 친척 집에 놀러 가면 무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어. 엄마는 형제 중 셋째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일 큰 이모는 나를 보자마자 가시나이가 추운데 짧은 치마를 입고 왔다며 즉석에서 재봉틀로 두툼한 누리바지를 만들어 내게 입히시곤 했지. 나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두터운 바지였는데 그만큼 친척들이 우리를 예뻐하셨지. 6.25 후에도 그분들은 모두 이북에 남아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다들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내겐 10년 정도 차이 나는 언니도 있었는데 내 기억엔 엄마가 언니를 학교도 보내지 않고 집안일들을 가르쳐 시집갈 준비를 시키셨었지. 집안 살림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마친 언니는 결국 어린 나이에 큰 집 중매로 소개받은 남자와 결혼했는데 어렸던 나는 결혼식 날 언니랑 자겠다고
떼를 쓰며 울었었지. 언니는 초야를 치러야 했는데. 난 늘 언니랑 같이 잤었기 때문에 언니가 결혼해도 같이 잘 수 있는 줄 알았지. 근데 한 가지 무서웠던 것은 언니가 결혼한 집에는 꼽추 여자가 있었고 벙어리 남자도 있었다는 거야. 모두 형부의 남동생과 여동생이었는데. 난 처음 보는 장애인에 무섭기는 했는데 그분들은 나를 너무 잘 대해줬고 참 착했던 것 같아. 형부에게는 나와 동갑인 막내 동생도 있었는데 나랑 잘 놀았지. 언니는 모든 살림을 할 준비가 된 상태로 시집을 갔는데 시댁에서는 언니를 왕비 수준으로 떠받쳐 주셨어. 사실 언니는 할 게 없었다고 해. 남한으로 넘어올 때까지는. 내가 국민학교 3학년에 올라갔을 때 해방을 맞았지. 해방이 되자 아버지는 먼저 서울로 떠났고 난 엄마랑 두 오빠랑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어. 서울에 올 때 시집간 언니도 따라가겠다고 하자 형부도 따라온다고 했고 시댁은 이북에 남아있기로 했대. 근데 언니가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우리 집에 오는 행렬이 어마어마했어. 소수레에 짐을 싣고 그 꼭대기에 언니가 아기랑 앉아있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수레 옆에서 걸어오고 있었던 거야. 암튼 우리는 서울 종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 난 집 근처 국민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서울말을 쓰는 아이들의 말투가 참 이상해서 따라하기 힘들었고 그 친구들은 또 내가 이북 사투리 쓴다고 놀리곤 했어. 그래서 학교 가기가 싫었었지. 하루는 아빠에게 학교 안 간다고 떼를 쓴 적도 있었지. 그래도 아빠는 계속 날 타이르며 학교에 가도록 하셨지. 난 학교에 가도 친구가 없으니 재미도 없고 반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들었어. 근데 기회가 생겼던 거야.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만 되면 여자아이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고무줄 놀이를 했는데 한 번은 숫자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한 아이가 내게 와서 빈자리 채워달라고 하기에 나도 고무줄 놀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나도 몰랐지만 내가 고무줄을 아주 잘하는 거야. 다음 쉬는 시간부터는 다들 나부터 자기 팀으로 데려가려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조금씩 친구들과 사귀게 되고 서울말씨도 배우게 되었지. 어느 날은 체육 시간에 50m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남들보다 잘 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나보고 육상부에 들어가라고 하더군. 근데 육상부는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구, 농구, 송구를 모두 가르쳤어. 나는 어릴 때부터 웬만한 운동은 모두 배웠어. 요즘 송구는 핸드볼이라고 하지 아마. 그렇게 육상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운동부라고 방과 후 청소하는 것도 면제받는 특권이 있었지. 그러다가 6년제 중학교로 올라갔어. 아마도 내 생각엔 체육 특기생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 왜냐면 난 공부엔 별로 관심 없었거든. 아무튼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육상부를 열심히 했는데 중1 때 같은 달리기 선수 중 하나랑 친하게 되었어. 걔는 나랑 키도 비슷하고 달리기도 잘해서 시합을 하면 걔는 1등 아니면 2등. 나는 3등을 하곤 했어. 그렇게 같이 육상선수 생활을 하다가 2학년에 올라가서는 같은 반이 되어 더욱 친했지. 난 육상 중에서도 릴레이 경기를 특히 좋아했어. 지금도 TV에 육상 경기가 나오면 꼭 보게 되지. 사실 내가 육상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엄마의 영향이 크다고도 할 수 있어. 왜냐면 그 당시 엄마는 시간만 나면 나를 데리고 종합운동장 같은 곳에 가셔서 같이 운동 시합하는 것을 보곤 했어. 왜 엄마가 그런 것을 좋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엄마도 학창시절에 운동선수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나에게는 언니 하나에 오빠 둘이었는데 모두 집에 없으니 엄마는 나만 데리고 그렇게 다니셔야 했던 거지. 내가 다니던 중학교 근처에 고려대학교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훈련을 하곤 했어. 그러다 보면 고대에 다니던 둘째 오빠가 스탠드에 앉아 내가 훈련하는 것을 보곤 했는데 코치들이 모두 오빠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나에게는 체벌 같은 게 없었지.
나랑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는 아버지가 의사셨는데 우리 학교 주치의도 겸하고 계셨었지. 그래서 단체로 주사 맞을 일이 있으면 꼭 그 친구 아버지가 오셨는데 나는 주사 맞는 게 싫어 늘 줄에 섰다가 맨 뒤로 다시 도망가곤 했어. 그래도 자기 딸 친구인 나를 아시는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자식 이리 와 하시며 나를 꾸짖지는 않으셨지. 나도 결국 주사를 맞을 거면서 왜 그랬는지 몰라. 아마도 친구 아버지이고 아는 분이다 보니 만만해서 그랬나 봐.